자, 빨리 해볼게요. 형님들 오늘도 이제 아프리카로 봐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경기 볼티모어 대 오클랜드인데, 일단 이 알버트 수아레즈가 MLB에서 6년 전에 뛰었다가 그 이후에는 뭐 일본 야구도 갔다 오고 크보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사실 물부에서 6년 만에 복귀를 하는 건데, 옛날에 뛸 때보다 구속이 증가한 게 눈에 띕니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공백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가 포심 비율이 59.1% 상당히 높다. 포심을 한 95마일 정도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2017년 그때는 93.5마일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지금은 95마일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리그들을 거치면서 안정화가 됐다. 물부에서 경쟁할 레벨까지 컸다. 뭐 이런 거는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최근에 두 경기 동안 5.2 무실점, 5.2 무실점 이런 식으로 홈런도 안 맞고 볼넷이 많다거나 그런 이슈도 없고, 현재까지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영입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블랙번은 제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시즌은 이제 초반 첫 3경기 동안은 7이닝, 6이닝, 6.1이닝 던지면서 전부 다 무실점이었어요. 피홈런도 없고, 원래도 이 폴 블랙번은 피홈런은 리스크가 좀 적은 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피홈런이 뭐 한 15개, 11개밖에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피홈런 리스크는 적은 편인데, 올 시즌도 31이닝 동안 피홈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자꾸 피홈런 얘기를 하냐면은, 볼티모어가 최근에 빠따 분위기도 좋고 최근 10경기 동안 홈런을 17개를 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점이 드러나기 조금 어려운 경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얘기들 해보면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알버트 수아레즈가 아무래도 표본이 얼마 없다 보니까 한 번쯤 쳐맞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인데, 어쨌든 오클랜드는 지금 리그에서 상당히 하위권의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편이고, 볼티모어도 지금 OPS가 전체 2위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그리고 최근 한 2주가량? 그 기간 동안 보면 OPS가 전체 1등이거든요. 그래서 볼티모어의 빠따기 기세가 좋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만한데, 저는 한번 블랙본도 어느 정도 믿어보고 언더 쪽으로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애틀 대 클리블랜드. 자, 브라이스 엘더가 직전 경기 이제 복귀 등판을 했었어요. 지금 첫 경기 복귀해가지고 마이애미전이 6.2이닝 무실점 8피안타 맞기는 했지만은 본래 또 연기였었고, 여기 왼쪽 보면은 작년에 엘더의 성적을 좀 적어드렸는데, 브라이스 엘더가 전반기 내내 잘하다가 전반기 때는 뭐 2점대 초반대 방어도 보이고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방어율이 좋았던 투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 때 처맞기 시작하더니 후반기부터는 조금 이렇게 하향세를 탔습니다. 전반기 때는 브라이스 엘더의 슬라이더가 구종 가치가 플러스 17로 전체 1등이었어. 리그 최고의 슬라이더를 구사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플러스 7로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후반기 들어서는 슬라이더가 마이너스 10, 구종 가치를 많이 깎아먹었다는 소리인데, 이렇게나 방어율 차이가 꽤나 심한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뭐 통산 낮 경기 때는 약했다, 밤 경기 때는 좋았었고, 그리고 포수도 어느 정도 타는 편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엘더가 복귀하고 나서는 뭐 피홈런도 적게 맞고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 작년 후반기 때를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만은, 뭐 재작년에 보였던 거나 작년 막바지 때, 작년에 이제 좀 좋았던 때 생각하면은 브라이스 엘더는 꽤나 믿을만한 투수처럼 보이긴 합니다. 저는요. 벤 라이벌리 조금 더 오락가락 많이 했어요. 88.2이닝 동안 5.38 피홈런 20개. 좋을 때도 있었지만 안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다. 근데 지금 올 시즌 이제 2경기 정도 뛰어가지고 괜찮은 성적을 거뒀다. 낮 경기, 밤 경기 편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낮 경기 때 좋은 모습 보이죠. 그리고 특히나 올 시즌에는 싱커를 가장 많이 구사를 하고 있다. 투구 내용 좀 바꿨는데, 원래는 포심을 많이 던지다가 이렇게 싱커 비율을 높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빠르지도 않고 밋밋한 편이에요. 그래서 딱히 큰 강점이 없는데, 그래갖고 작년에 타말 6푼 2가랑 쳐맞으면서 구종 가치가 마이너스 10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는 건데, 올 시즌 들어서는 포심 패스트볼의 빈도를 조금 줄이고 싱커, 투심 패스트볼의 비중을 늘렸더니 피안타율이 1할 7푼 6리,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좀 이제 안정적인 투구?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둘 다 올 시즌 보여주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애틀랜타도 최근 한 일주일가량, 열흘에서 일주일가량은 OPS가 조금 떨어진 거, 빠따 포스가 조금 내려왔다는 거, 양팀 다 9.5 기준으로는 최근에 언더가 8번, 오바가 2번이었다, 이런 것들 보이죠. 근데 뭐 양팀 다 불펜 소모가 상당히 크다는 거, 그리고 라이블리가 그래도 뭐 좋아지긴 했어도 6이닝 이상 소화한 적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불펜 싸움을 가면은 양팀 다 훌륭한 불펜을 가지고 있으나 전날에 불펜 소모를 많이 했다. 서로 간에 남은 불펜들, 그러니까 가용 가능한 불펜들이 대부분이 좀 WHIP나 방어율 같은 게 높은 좀 하위권 불펜들이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더가 조금 내다보기 껄끄러운 부분도 있는데, 저는 9.5 정도면은 언더 한번 찔러보도록 하고, 그리고 뭐 애틀랜타 일반승 정도는 가볼만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차례 애틀랜타는 그 경기를 길게 갈수록 작년만큼 빠따 포스는 안 보이지만은
이런 클러치 능력들 그런 것들은 좋게 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애틀랜타 승쪽 보고 이건 뭐 투수 차이도 조금은 있어 보이고요. 작년에 보여준 거로 생각하면 올 시즌 조금 출발은 다르다지만은 또 클리블랜드가 올 시즌 빠타포스가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이럴 때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도 관찰이 됩니다. 그래갖고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대 캔자스시티, 스쿠발이랑 와카 꽤나 괜찮은 선발들의 대결입니다. 저는 뭐 여러 차례 타릭 스쿠발은 디트로이트에서 믿을만한 이런 좌한 선발이다. 그리고 와카는 작년에 너무 푸근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조금 더 걱정되는 쪽은 마이클 와카죠. 물론 스쿠발도 얘가 이닝 욕심을 내다가 쳐맞았던 경기들 오클랜드전이나 텍사스전에 6이닝 더 넘게 던지려고 하다가 그 이제 7회에 들어서 쳐맞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아쉽기는 한데 두 경기 다 사실점을 했거든요. 투구 내용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피홈런도 적고 볼넷도 적은데 삼진은 많이 잡아. 한마디로 좋은 그런 선수라는 소리고 마이클 와카는 작년에는 진짜 푸근했던 경기들이 많았는데 올 시즌에는 실점이 좀 많아진 거. 직전 경기 토론토한테는 볼넷도 많이 내주고 피안타도 많이 맞고 이닝도 4이닝밖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와카의 포스가 덜하다. 이런 것들도 꽤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선발 투수상으로는 스쿠발 쪽을 조금 더 믿는 편인데 이런 것들도 보이죠. 디트로이트가 이제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 이런 경우에는 OPS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불펜 방어율도 원래는 전체 1등이었는데 6등까지 내려왔어요. 최근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동안 불펜이 꽤나 처맞았다. 하지만 뭐 남은 불펜도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가용 가능한 인원들은 괜찮은 편이고 캔자스시티도 최근에 불펜들이 꽤나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가용 가능한 불펜들을 보면은 캔자보단 디트가 우세하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일단 좀 어려운데 저는 이게 7.5는요 지금 그 와카를 봐도 그렇고 스쿠발 얘도 이닝 욕심내고 또 캔자스시티에 빠따 응집려고 생각하면은 7.5는 그래도 오바가 날만도 하다. 언더보다 저는 오바를 좀 높게 볼게요. 이거는 나는 와카가 무너질 가능성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기엔 또 디트로이트가 이렇게나 컨디션 오피스가 안 좋게 찍히기도 하고 사실 캔자프레이든 오바를 가든 뭘 가든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기는요 저는. 그 다음에 매치 대 세인트루이스 퀸타나랑 린이랑 붙는데 사실 얘네들이 한 10년 전에 붙었다? 그러면은 참 볼만한 대결이에요. 한 10년 전쯤엔 둘 다 각각 화싹이랑 세인트루이스가 엄청 날리던 투수들이니까. 근데 이제 뭐 10년 후에는 퀸타나는 회춘한 모습이 조금 나오고 랜스 린은 그래도 이제 고향팀에 가가지고 데뷔를 했던 팀에 가가지고 괜찮은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못 믿었긴 하죠. 퀸타나도 직전 경기 5이닝 5실점 그리고 랜스린도 직전 경기 5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일단 랜스린이 작년만큼 2이닝을 못 먹어요. 이닝도 못 먹고 일단 기본적인 실점이 많아졌다. 다만 올 시즌은 홈런도 작년보다는 좀 비율상으로 줄어든 모습이 있고 2.81로 나쁘지 않은 스타트예요. 퀸타나는 또 이런 것도 있죠. 홈에서 2.37 통상 원정에서 3.95인데 매치 이적 이후에도 또 이제 회춘하고 난 이후에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홈으로 많이 쏠리는 편이에요. 사실 올 시즌 출발 자체는 린이 괜찮은데 난 시즌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퀸타나 쪽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긴 드네. 다만 이 퀸타나도 얘가 원래 볼넷도 상당히 안 주는 투수인데 지금 25.2이닝 동안 볼넷 14개나 주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빠따가 매치가 세인트루이스에 비해서 올 시즌에 빠따가 포스가 괜찮은 편이고 이렇게 조건들만 봐도 물론 세인트루이스는 좌투수를 상대한 표본이 되게 없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맥을 못 쳤습니다. 그리고 매치 같은 경우도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 이럴 때는 오히려 떨어지는 편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언더오바도 뭐가 될지 모르겠고 어지간하면 패스하는 게 맞아 보이긴 하네요. 저는 마이애미 대 워싱턴 경기 라이언 웨더스랑 패트릭 코빈이 붙는데 패트릭 코빈이 원래 다저스한테도 약했었고 올 시즌도 여전히 안 좋았는데 집중 경기 때 다저스한테 5.1이닝 무실점 피칭을 했습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 패트릭 코빈은 통상 마이애미 상대로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가 얘가 이제 망가진 이후 2019년 이후로 가끔 뭐 7이닝 2실점 이렇게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경기에서 한 3실점 4실점 정도는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기대가 크지는 않다. 올 시즌 보면은 이렇게나 원정에선 좀 약했다는 것들 통산도 그렇고 라이언 웨더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공 자체는 좋다. 2018년에 1라운더 출신이기도 하고 좌완인데 96마일 찍히고 그리고 뭐 통상 볼넷 같은 것들도 올 시즌에 조금 정돈된 모습이 나름대로 보인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땅볼 유도도 많이 좋아. 좌완인데 구속도 잘 나오고 이 체인지업을 섞으면서 땅볼 유도 같은 안정적인 피칭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얘는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저번에 샌프란시스코한테는 6이닝 2실점, 삼진 10개 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반면 양키스전이나 애틀랜타전에는 막 5이닝가나 던지는데 삼진 하나밖에 못 잡고 좀 편차가 큰 투수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믿을만 하지는 않다. 양팀 투수 모두 다 언제 헛짓거리 할지 모르는 투수여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은데 나는 일단 빠따 차이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지금 마이애미는 5연패에 빠져 있는데 직전 경기는 뭐 14만타를 쳤다고 했습니다만은 응집력이 좋지가 않았고 4점에 그쳤었고, 워싱턴은 11안타 3홈런. 간만에 워싱턴이 홈런 좀 뿜어줬어요. 그래서 빠따 분위기 자체는 워싱턴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한다. 불펜도 워싱턴이 자랑하는 이제 피네건, 윈즈, 뭐 하비 이런 친구들 다 던질 수가 있거든요. 마이애미는 뭐 올 시즌에 불펜이 비교적 뭐 남은 불펜 상태는 좋다고 합니다만은 워낙에 작년 같지가 않아 불펜이. 경기 길게 가면 갈수록. 왜냐면 양팀 선수 선발 모두 다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 것들, 물론 코빈이 가끔 뭐 7이닝 던질 때도 있지만은 어지간하면 불펜 게임 갈 것 같거든요. 나는 그럼 자연스럽게 오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승패는 저는 워싱턴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만 양팀 다 최근 8.5 기준으로는 언더가 7번씩 10경기 동안,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싹 대 템파베이 경기. 자, 이게 템파베이가 작년 이맘때는 그 템파베이가 타격이나 이 마운드 모두 다 전체 1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OPS도 24등, 이 뭐 마운드는 불펜이든 전부 하위권입니다. 그래갖고 템파베이가 작년 같지 않다는 것들, 이런 점들을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잭 라텔도 최근 2경기 동안 5.2이닝 3실점, 6이닝 6실점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2경기는 또 나락을 가고 있다. 반면에 에릭 페데는 합격점이죠, 한마디로. 지금 5경기 나와가지고 26.1이닝. 이닝 소화는 조금 아쉽지만은 뭐 피홈런이나 뭐 삼진 잡는 거, 볼넷 숫자 어디 나무랄 데가 별로 없어요. 피안타도 이닝보다 훨씬 더 덜 맞고 있고, 한마디로 위기를 많이 안 주는 투수다. 지금 나는 화이트삭스 선발 가운데서 가장 믿을만한 선수가 아닌가. 화이트삭스를 일단은 좋게 보는데, 빠따 같은 거 보면은 화싹이 지금 뭐 리그 꼴찌 OPS라고 하고 양팀 다 이렇게 컨디션 OPS 같은 것도 또 별로 볼 게 없는데, 근데 이게 화싹이 요즘에 빠따가 조금 살아났죠. 최근 2경기 동안 12안타 10안타 치면서 홈런도 2방씩 까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반면에 템파베이도 막 그렇게 엄청 못 친 건 아닌데 일단 응집력도 부족한 편인 것 같고 아쉬운 경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저는 화이트삭스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화이트삭스의 불펜 리스크도 있고, 저는 선발은 패대의 근소 우위지만은 이게 불펜 싸움 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른다. 양팀 다 하위권 불펜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둘 다 눈에 띄는 거는 요즘에 빠따가 좋아졌다는 것들, 그런 것들은 관찰이 되고, 저는 일단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바 보는 거는 나는 이거 결국에 불펜 운영으로 가면은 이 패대도 이 친구가 뭐 한 7, 8이닝 먹어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기 때문에 불펜 싸움 가면은 템파베이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하네요. 근데 여전히 템파 역시 올 시즌 불펜 거의 뭐 꼴찌 수준, 최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선발상의 요즘 분위기 우위로는 패대를 보기 때문에 한번 프렌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싹 프렌 배당이 상당히 괜찮더라고. 그 다음에 미러키 대 양키스, 여기도 일단 미러키가 올 시즌 들어서 콜업했던 토비아스 마이어스가 나오는데, 일단 마이너리그에선 폭격을 했어요. 마이너리그에서 4경기 동안 16.2이닝 1.62 삼진 22개 이러면서 폭격을 해가지고 콜업을 했는데, 피츠버그전에서도 5이닝 1K 5이닝 1실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삼진 개수는 4개밖에 안 됐지만은 트로먼이 나름대로 양키스에서 적응을 잘 한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실점이 많습니다. 요즘 3경기 동안 5이닝 정도밖에 못 먹었는데 4실점, 2실점, 3실점 이렇게 맞으면서 매경기 피홈런도 맞고 있고, 더구나 지금 미러키가 최근 이제 OPS는 조금 떨어진 편이기는 해요. OPS가 그 원래는 804였는데 최근 한 열흘 사이에 76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미러키의 빠딱 기세가 좀 사그라들었다.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할 만한데, 그래도 이렇게 우한 상대로 홈 낮경기 때는 강한 편이고, 양키스 역시 우한 상대로 원정 낮경기에는 좋은 편이었다. 좀 신인급 투수한테는 공략할 만도 하고, 최근 양키스가 4경기 동안 11안타 11안타 6안타 19안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홈런이 11개거든요. 4경기 동안 홈런이 11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오바가 가장 나아 보이긴 하네요. 미러키도 요즘에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스트로만을 좀 괴롭혀줄만 한 것 같다. 그리고 양키스는 빠따 기세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오바 쪽을 가장 좋게 보도록 할게요. 굳이 그리고 승리 쪽을 따지자면은 양키스 쪽을 좋게 보는 게 일단 맞겠죠. 근데 그러자니 스트로먼도 걱정이고, 미러키 역시 최근에 또 무시무시한 이런 그 불펜 흐름들, 이런 것도 보면은 경기 길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오바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대 신시내티, 데인 더닝이랑 에버트. 일단 데인 더닝이 작년 같지는 않아요. 지금 벌써 방어율 4.6이고 이닝도 많이 못 먹고, 특히나 좀 최근 들어서 실점도 많아지는 모습들이 있다. 앤드류 에버트도 작년에 사실 막 신인치고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다가 후반기 때는 약간 아쉬웠는데,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한테 4.1이닝 1실점 이 경기를 삼진 3개 잡았는데 볼넷도 4개나 주고 이러면서
피안타나 이런 것들은 적었지만은 긴 이닝 소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요즘 신시내티의 빠따. 신시내티가 원래 제가 뭐 홈구장이 어마어마한 뭐 타자구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원정 경기 치르고 있기도 하고 최근 10경기 동안 타율이 1할 8푼 5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신시내티가 원래 얘네도 한 열흘 전쯤 그때는 OPS가 719였는데 우수했는데 지금은 680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이런 데는 OPS도 최하위로 찍히기도 하고 걱정이 많은데 저는 일단 텍사스 승리의 오바 쪽으로 찍기로 했습니다. 샌프 대 피츠버그 키튼 윈이랑 제러드 존스가 나온다. 이 제러드 존스가 제가 뭐 몇 번 마이너리그에서는 뭐 볼넷도 많았었고 삼진 같은 거 많았지만은 피안타나 피홈런도 많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근데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는 지금 29이닝 동안 피안타 20개, 피홈런 5개, 삼진 39개, 볼넷은 4개밖에 안 주고 있다. 이렇게나 볼삼비도 확실히 달라진 모습도 보이고 오히려 메이저리그 올라와서 마이너리그 때보다 더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키튼 위는 땅볼 비율이 굉장히 높게 찍혀요. 스플리터를 가장 많이 던지는 만큼 이렇게 뚝 떨어지는 투구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홈이랑 원정 편차가 심하다. 이거 아마 좀 떨어지긴 했을 겁니다. 지금 홈에서는 5점대, 원정에서는 3.09 이런 식으로 이 샘프가 원래 홈이 투수치나 구장인데 요상하리만치 홈에서 못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최근 2경기 동안 매츠한테 6이닝 1실점, 마이애미한테 6이닝 1실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잘해왔거든요. 피홈런도 적은 편이고 다만 볼넷 같은 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일단 선발은 두 선수 모두 어느 정도 해줄 것 같긴 하다. 그런 기대감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양팀 다 OPS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 서로 간에 우한 투수들 상대로 홈이나 원정 낮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OPS가 그래도 비교적 상승하는 편입니다. 특히 피츠버그 쪽에 상승폭이 넓다고 하는데 나는 일단 제러드 존스가 아직까지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그래도 실망스럽지는 않아요. 피홈런도 적은 편이고 볼삼비도 매우 훌륭한 편이고 그리고 피츠버그는 직전 경기 샌프한테 11안타 2홈런으로 또 좋은 모습도 보여줬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다 보니까 나는 피츠버그 쪽을 조금 더 높게 치고 싶네. 불펜도 양팀 다 많이 썼다. 특히나 샌프란시스코 올 시즌 불펜 좋지가 않아요. 작년에도 시즌 초반에는 불펜이 안 좋았는데 현재도 좋지도 않은 편인 것 같고 저는 피츠버그 쪽을 한번 믿어보는데 여전히 피츠버그도 빠따가 과연 이대로 터질 것이냐 그게 문제긴 합니다.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의 휴스턴 경기 제가 어제 이 경기를 언더를 봤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진짜 0.5로 언더가 났어. 결국에는 콜로라도 불펜이 개처 맞았었잖아요. 저는 여러 차례 콜로라도 불펜이 작년만 못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 작년에는 뭐 브렌트 수스터, 다니엘 바드, 제이크 버드, 로렌스 좋은 선수들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 못하고 있거나 팀을 떠나거나 그렇다.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선발 투수 곰버는요. 사실 나는 콴트릴보다는 보여준 건 많다고 생각해. 왜냐면 얘가 작년에 여기 왼쪽에 적어놓은 거 2023년 전반기 때는 6.40에다가 뭐 이닝 대비 피홈런도 상당히 많았었고 이랬는데 후반기에는 상당히 호전이 됐습니다. 이렇게나 홈에서 7.05로 굉장히 안 좋았다. 한마디로 이 쿠어스 필드의 특성을 생각을 하면은 이 오늘 경기가 펼쳐지는 멕시코 이 멕시코 제가 어제 구장 특성을 살펴봐드렸는데 해발 고도가 2200m가 넘는다. 그래갖고 어제도 보면은 경기 초반에 홈런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곰보가 원래도 작년에 뭐 후반기엔 나아졌다지만은 피홈런도 26방이나 있었고 재작년에도 124이닝 동안 피홈런 20방 이런 식으로 피홈런 리스크를 늘 달고 있는 투수예요. 곰보는 난 또 오늘도 곰보를 믿을만 하지가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휴스턴 보면 내 프랭거 발데즈거든요. 발데즈가 사실 이제 한 3, 4년 전쯤 그때부터 잘하기 시작해가지고 쭉 그냥 잘해왔어. 갑자기 후반기 때 망가졌잖아요 얘도. 그리고 그런 안 좋은 흐름들이 포스트 시즌까지도 이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올 시즌도 첫 경기 때 4.2이닝 3실점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경기 때 토론토전에 7.2이닝 무실점 발데스다운 피칭을 해줬거든요. 이 프랭거 발데즈는 제가 또 좋아하는 유형의 투수인데 싱커나 뭐 커브, 체인지업 이런 것들을 많이 던지는데 이 친구가 좌완에다가 뭐 싱커를 던지는데도 싱커 구속이 한 95마일가량 나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요. 원래는 진짜 잘 던질 때 96, 7마일까지 나왔어. 그 정도로 훌륭한 공을 가지고 있고 체인지업 같은 것들도 위력이 어마무시하다. 그래갖고 통상 이런 싱커라든지 커브, 뭐 체인지업 이런 다 떨어지는 공을 던지다 보니까 땅볼 유도 비율이 63.6%예요. 그래서 이건 뭔 말이냐면은 일단은 공이 떠야지 홈런이 나오거나 장타가 나오거나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공 비율이 상당히 높은 투수고 싱커나 뭐 체인지업, 커브 이런 공들이 여러 해 동안 높은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특징이라면은 이렇게나 배럴 타구 컨트롤이 상당히 좋다. 가끔씩 잘 맞은 타구 비율은 꽤 높아요. 그러니까 95마일 이상의 속도 혹은 타구의 속도를 억제하는 능력 그런 것들은 좀 별론데 일단은 땅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렇게나 배럴 타구 말 그대로
빠른 속도의 타구 95마일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고 발사 각도가 15도 이상 높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타구의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통산으로 봐도 그런 유형의 투수여가지고 이게 구장이 해발고도 2200m에다가 홈런이 잘 나오는 그런 멕시코다 이런 게 그런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소리거든요. 프레모 발데즈는 좀 리스크라면은 작년 후반기부터 좀 별로였다는 거. 지금도 등판을 한 2주가량 거르다가 부상자 명단에서 겨우겨우 이제 돌아왔다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통산 낮 경기 때 좋은 것도 있었고 확실히 선발은 프레모 발데즈를 여전히 믿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프레모 발데즈를 우세를 봐야 되는 저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곰버가 특히나 이렇게 쿠어스 구장 특성에서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쿠어스가 이 멕시코 구장이랑 비슷한 게 해발고도가 상당히 높은 그 콜로라도 덴버 이쪽 동네고 그리고 뭐 구장도 이게 좀 너비 같은 게 넓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그냥 구장 특성이 좀 비슷하다는 것들 근데 그런 쿠어스랑 비슷한 구장에서 이 곰버가 홈에서 되게 안 좋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일단은 휴스턴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배당 같은 것들도 휴스턴 쪽이 굉장히 좀 편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휴스턴의 일반승이나 뭐 최대 마행까지도 노려보고 언더오버는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펼쳐지는 구장이 확실히 이런 해발고도도 높고 그러면 뜬공일수록 장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걱정인데 저는 선발 투수 특성상 프레모 발데즈는 뜬공은 좀 빈도가 낮은 편이다. 그래가지고 컨디션 자체는 프레모 발데즈를 정확히 진단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일단은 휴스턴의 마행까지도 보고 그리고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곰버가 그래도 작년에 괜찮았던 구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올 시즌도 출발 자체가 그렇게 아주 막 나쁘진 않다. 그런 것들도 얘기해볼 만한 것 같고 또 이런 것들도 있죠. 휴스턴이 한 일주일 전쯤 열흘 전쯤에는 오피스가 7-6이었는데 최근에는 7-2까지 떨어졌다는 거. 다만 이런 휴스턴도 어제는 15안타 3홈런 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라고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냥 휴스턴 쪽을 사실 더 좋게 보는 게 맞기는 맞겠죠. 그 다음에 천사 대 미네소타 경기 사실 선발 투수 보면은 데트머스랑 파블로 로페즈 둘 다 올 시즌 폼이 괜찮은 투수예요. 특히나 데트머스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 데트머스가 그래도 직전 경기 때 7이닝 4실점 이닝은 많이 먹었는데 피홈런도 2방이나 맞고 삼진도 좀 적었었고 약간 꺾이기는 했어. 한창 좋은 흐름 타다가 반대로 파블로 로페즈는 종종 뭐 4이닝 내지 한 5이닝밖에 못 먹으면서 4실점 5실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죠. 근데 내일은 이제 미네소타의 파블로 로페즈를 좀 걱정이 좀 덜 드는 게 뭐냐면은 자 파블로 로페즈는 통산 48타석 동안 천사 로스터에 있는 애들을 상대를 해가지고 피안타율이 0.9일이에요. 0.9일 피안타율이 1할도 안 된다. 아드리안자라는 친구한테 8타수 무안타 드루리한테 9타수 1안타 자크 네토 4타수 무안타 에러닉스 6타수 무안타 뭐 이런 식이고 그 어떤 친구도 파블로 로페즈 상대로 안타를 2개를 기록한 적이 없었어요. 피홈런도 아무한테도 안 맞았었고 이래가지고 저는 파블로 로페즈가 천사 타자를 상대로는 굉장히 강했구나 이런 것들이 일단 보이더라고. 그래서 로페즈가 지금 썩 좋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이 친구도 가진 툴 같은 것도 워낙에 훌륭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방어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보고는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보다 이거 빠따상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전쯤에 미네소타가 008이었는데 되게 안 좋았었죠. 리그 최하위급 빠따였는데 요즘에는 679까지 올라왔다. 빠따가 이렇게나 빨갛게 진하게 한마디로 최근 한 열흘에서 그 정도 사이 동안 빠따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팀이 미네소타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미네소타는 최근 또 연승인진 최근 6연승 중인데 그 6연승 기간 모두 다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을 하고 있다. 홈런도 그 기간 동안에는 13방, 6경기 동안 13방 치고 있기도 하고 미네소타가 빠따의 기소도 훌륭하고 선발 투수도 사실상 1선발이니까 나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반면에 천사는 최근 9경기 동안 1승 8패 데트머스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분위기가 워낙에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미네소타 승을 보고 있고요. 사실 언더오버는 뭘 가도 빡세. 언더오버는 파블로 로페즈도 리스크가 있고 데트머스 좋은 투수긴 합니다만 미네소타 빠따 기세가 워낙에 좋고 그런 상태여서 언더오버는 뭘 가도 빡센데 저는 미네소타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애틀 대 애리조나 경기 로건 길버트도 초반 기세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방울 1.87로 33.2이나 먹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피안타도 적고 볼넷은 여전히 안 주고 있고 이러면서 딱 기대에 걸맞는 그런 피칭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길버트는요. 파트 같은 경우는 글쎄 얘가 좀 안 좋았다가 최근 2경기 동안 5.1이닝 2실점 7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작년에 그 포스트시즌 들어가면서 파트가 애리조나의 3선발이었잖아요. 그에 걸맞는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시즌을 지켜봐야겠지만은 사실 작년에는
시즌 초반에 얘를 기용했을 때는 너무 못해가지고 마이너리그로 또 내려보내고 또 올렸었는데 못해가지고 마이너리그 내려보내고 이랬다가 세 번째 도전만에 메이저리그에서 딱 정착을 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 나쁘지 않았었고 올 시즌도 세인트루이스전이나 애틀랜타한테는 5, 6이닝 먹으면서 5실점, 6실점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됐는데 최근 두 경기는 좋아졌다. 그런 것들 보니까 저는 일단 언더를 좀 가보고 싶네요. 파트를 그러니까 좀 믿는 셈이지. 길버튼 일단은 깔고 가는 거고. 그리고 요즘 양팀 다 빠따를 보면은 최근 5경기 동안 시애틀이 타율이 1할 8푼 3리. 근데 홈런은 8방. 그럼 오락가락 합니다. 그리고 애리조나도 저번에 세인트루이스한테 15안타를 친 경기 이후로는 그 뒤로 7안타, 3안타, 3안타. 빠따가 또 확 식었거든요. 양팀 다 그 빠따 기복이 굉장히 심한 상태다. 다만 이런 거는 보입니다. 그 애리조나가 안 그래도 지금 투수가 살짝 밀리는 상황인데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는 5-3-1로 올 시즌 6등 수준의 OPS인데 28등까지 떨어진다. 그리고 상대 시애틀은 불펜이 지금 리그 최강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저는 시애틀 승의 언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5를 기준으로 잡아도 시애틀이 최근 10경기 동안 언더가 9번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한번 시애틀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샌디에이고 대 필라델피아. 자, 이 경기는 이제 마이클 킹이랑 타이완 워커인데 워커가 올 시즌 첫 등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옛날에는 막 매치 시절이나 막 그럴 때는 에이스 노릇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지금 필라델피아가 리그 최고의 선발진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듣는데 사실 작년에도 좀 오락가락 많이 했던 투수가 워커거든요. 놀라도 조금 기대에 못 미쳤지만은 그거보다 못했던 게 저는 워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타이완 워커의 등판 첫 등판이라 가지고 기록이 없기는 한데 일단은 못 믿어보여요. 그리고 마이클 킹 선발 전환 이후로 좀 오락가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할 때는 막 7이닝 먹으면서 저번에 막 미러키전에서는 노히트 도전까지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또 쿠어스에서 3.2이닝 6실점 쳐맞기도 하고 다저스한테 5이닝 7실점 쳐맞기도 하고요. 근데 더구나 최근에 필라 빠따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최근 한 2주가량 기간 동안에는 OPS 전체 2등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OPS도 많이 올라왔죠. 이런 상태인데 더구나 샌디에고는 이런 것도 있어. 우한 투수 상대로 홈 낮 경기 지표 여기서는 상당히 OPS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양팀 선발이 조금 못 믿어온데 빠따 기세가 서로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오바가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하네요. 샌디에고가 요즘에 불펜 좀 올라왔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필라델피아가 뭐 대놓고 지금 리그 꼴찌 불펜이기도 하고 필라델피아는 좀 주력 불펜들은 괜찮은데 다른 불펜들이 조금 별로여가지고 저는 뭐 선발이나 빠따를 기세를 봤을 때는 오바 보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자, 필라델피아 대 뉴욕 얘네들은 직전 경기 때 엔비드랑 브런슨이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경기 이제 좀 점수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필라델피아는 맥시나 엔비드 외에 다른 친구들이 많이 분전을 해줬었죠. 좀 이날은 우브레도 15득점 특히 카메론 페인 같은 애들이 되게 알토란 같은 활약을 했는데 자 일단은 이런 거 좀 보면서 얘기 좀 할게요. 직전 경기 때 필라델피아가 그 뉴욕한테 경계됐던 부분들 리바운드 첫 경기 때 뉴욕이 필라델피아보다 리바운드를 거의 한 20개를 더 땄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공격 기회 바탕으로 야투율은 별로였습니다만은 많이 시도를 해가지고 그만큼 많이 뽑아냈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고 두 번째 경기부터는 좀 이제 박스아웃 같은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필라델피아가 뉴욕한테 전혀 이제 리바 같은 것들을 뒤지지 않더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필라델피아가 직전 경기 야투 시도가 75번밖에 안 됐습니다. 75회밖에. 이거는 뭐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75회로 적은 시도를 했고 뉴욕 닉스는 이날 야투 시도가 90회 필라델피아보다 15번을 더 던진 셈이에요. 그랬는데도 좀 경기를 밀리긴 했는데 이런 많은 리바운드 시도라든지 빡빡한 그런 코트 압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보여요. 이게 양팀 다 템포는 일단 난 빨라 보여. 제가 지금 눈에 들어오게 느리게 하는 팀들이 마이애미라든지 그리고 클리퍼스, 뭐 댈러스 이런 팀들인데 걔네들은 일단 하프코트를 넘어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얘네들은 일단 빨리빨리 넘어오고 빠른 공격 전개를 한다. 그래갖고 슛이 올라가는 그렇게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일단 난 좀 템포는 빨라 보인다. 그래갖고 직전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야투적으로 75분밖에 안 했던 거는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저는 이 경기도 일단은 오바를 가장 좋게 볼 것 같아요. 양팀 다 직전 경기는 뭐 야투율 같은 것들도 뭐 그렇게 크게 낮지도 않았다. 각각 필라델피아가 54.7% 엄청 높았었고 뉴욕 닉스는 48.9%. 필라델피아가 이제 좀 평소보다는 높게 찍히긴 했어요. 야투율이. 뉴욕이 안 그래도 수비가 좋은 팀인데 비정상적으로 좀 높이 찍힌 야투율이긴 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근데 208.5 정도면은 만만해 보여. 지금 제가 이 경기를 너무
제가 좋아하는 팀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대도 괜찮았고 그래갖고 다 봤거든요. 시리즈를 다 봤는데 기준점도 208.5면은 오바가 날만하다. 경기 내용상으로도 템포도 빨라 보이고 사실 뉴욕 경기여가지고 템포가 그렇게 좀 안 빠를 줄 알았는데 포스 시리즈는 그래도 천천히 하지는 않더라고요. 댈러스 대 클리퍼스 경기 여기는 눈에 띄는 게 지금 연이어서 계속 언더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단은 느려. 템포가 굉장히 느린 편이고 직전 경기 좀 살피면은 폴 조지가 7득점 카와이 레너드 9점 이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고 그나마 하든이 좀 분전해줬죠. 1차전처럼 잘 넣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워낙에 못 받쳐줬다. 그나마 노먼 파웰이 체면치를 했습니다만은 러셀 웨스트브룩이 최악의 경기를 했고 퇴장까지 당했고요. 주바치가 1차전처럼 나름대로 역할을 해줬습니다만은 카와이 레너드랑 폴 조지의 부진 때문에 졌던 경기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카와이는 저는 여전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기는 해. 본인도 3차전을 뛰지 말았어야 됐다. 조금 더 쉬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나오면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피력을 했더라고. 여전히 카와이는 상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댈러스 여전히 지금 매 경기마다 돈치치나 어빙이 원투펀치 역할을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 이날은 돈치치가 많이 부진했다. 지금 또 그리고 무릎 부상도 있어가지고 본인은 출전 유무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지간하면 나올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댈러스가 원래 첫 경기 때는 그 정규 시즌 막바지에 잘했던 만큼 베포드를 선발로 세운 라인업을 쓰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코트가 너무 좁아진다. 1차전 때도 전반전 때 30점밖에 기록 못했는데 후반전 때 많이 회복을 하면서 후반전은 승리를 했다. 경기 자체는 졌지만은 그러면서 그런 변화된 점들을 2차전 때도 많이 썼어요. 클레버의 출전 시간 늘리고 그 클레버의 출전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기는 해. 그래서 5아웃을 굳이 안 쓰더라도 경기가 쉽게 풀렸다. 왜냐면은 이 클리퍼스가 이 최대한 3점은 어느 정도 주면서 이제 인사이드를 튼튼하게 하는 주바치 중심의 세팅 수비적으로. 왜냐면 카와이나 조지는 기본적인 수비는 해주는 친구들이니까. 그런 세팅을 하니까 댈러스가 좀 고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돈치치의 투맨 게임, 개포드로 활용한 점도 많이 됐었고 라이블리를 활용했던 점도 굉장히 잘 맞아 들었었거든요. 원래 댈러스가 추구하던 바 굳이 5아웃을 안 쓰더라도 센터를 충분히 활용하는 투맨 게임, 3맨 게임 이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댈러스가 경기를 쉽게 풀었습니다. 일단은 너무 클리퍼스가 안 터졌는데 뭐 이 경기 마찬가지로 이 경기 역시나 또 댈러스의 홈에서 하기도 하고 댈러스를 좋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언더 쪽으로 양팀 다 상당히 느린 템포 게임을 하더라. 근데 또 직전 경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도 자체도 클리퍼스가 70번, 댈러스가 86번. 시도 자체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 대 미러키 경기 여기는 미러키에 또 어마어마한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릴라드가 못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다우풀이 나왔거든요. 못 뛸 가능성이 80% 이상이다라는 건데 쿤보랑 릴라드가 동시에 빠지는 미러키? 이거는 상당히 힘들죠. 안 그래도 제가 여러 차례 올 시즌에 인디애나가 미러키 상대로 4대1로 정규 시즌 성적이 매우 좋았다. 다만 이 쿤보는 인디애나 상대로 최근 8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40득점을 박았다. 올 시즌에는 64득점으로 커리어 하이를 갱신한 상대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쿤보가 시리즈를 못 뛴다? 미러키로서는 굉장히 어두운 거죠. 근데 직전 경기도 미들턴이 대활약도 해주고 첫 경기 때는 수비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릴라드도 되게 잘했었고 그래갖고 미러키가 상당히 좀 잘 싸웠거든요. 릴라드까지 없는 거는 상당히 큰 타격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직전 경기 보면은 양팀 다 약투시도 좀 많았어요. 인디애나는 105번 미러키는 88번. 인디애나는 지금 미러키 상대로 본인들의 강점을 많이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쿤보가 없다 보니까. 반대로 미러키는 진짜 이 경기는 크리스 미들턴이 개똥꼬쇼를 했죠. 42득점을 받는 대활약을 했는데 연장본에는 버저비터라든지 막 그런 것들 많이 해줬는데 좀 모자랐죠 결국에는. 릴라드랑 올 시즌에 쿤보가 동시에 결정했던 경기가 딱 한 경기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시즌 막바지 오클라호마랑 미러키의 경기였었다. 4월 12일이니까 정규 시즌 거의 막바지쯤이죠. 쿤보랑 릴라드가 동시에 빠진 경기에서 미러키는 상대팀이 125점가량 득점을 하는 그리고 오클라호마나 인디애나나 전반적으로 템포가 빠른 팀들이고 득점이 상당히 많은 팀들이죠. 어느 정도 닮은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좀 템포 같은 것들을 보면은 물론 이게 릴라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디애나가 미러키가 최대한 좀 천천히 할 것 같기는 해. 그래갖고 언더오브는 좀 고민인데 얘네들의 시리즈를 보면은 그래도 인디애나는 뛸 수 있는 상태인 것 같고 포르티스나 미들턴 같은 애를 조금 분전 좀 해주고 비즐리 같은 애들이나 그리고 안잭주 같이 요즘에 잘해주고 있는 애들이 점수 좀 해준다면은 저는 오바도 괜찮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인디애나를 좋게 보겠습니다. 릴라드랑 쿤보가 없는 거는 이거는 미러키는 말 그대로 차포를 떼고 하는 셈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닉스 대 미네소타 경기. 정규 시즌에는 피닉스가 미네소타를 3번 다 잡았다. 특히나 양팀 다 이런 순위 싸움에서 중요한 기로에 있었던 4월 막바지쯤 그때 피닉스가 2경기를 전부 다 이기면서 6시드까지 올라갔다.
미네소타는 중요한 경기를 다 패배해가지고 이 6시드 대 3시드 싸움, 이게 매치업이 굉장히 미네소타가 불리한 구도다. 투빅을 쓰는 미네소타의 수비 방법이 이런 그 야투 위주, 미드레인지 위주의 피닉스한테는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랬었는데, 미네소타가 NAW를 많이 쓰면서, 그리고 타운스의 출전 시간을 줄이고 NAW의 출전 시간을 늘린다든지 나즈 리드의 출전 시간을 올리면서 피닉스를 제대로 카운터를 쳤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매 경기마다 양 팀의 리바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첫 경기 때는 미네소타가 24개를 더 잡았었고, 두 번째 경기 때는 오히려 피닉스가 잘했습니다만은 이날 럭키치를 30분 이상 뛰게 했거든요. 다른 경기들은 그 정도를 안 쓰고. 그래서 럭키치를 썼더니 리바운드는 그래도 문제가 좀 덜 되는데, 럭키치를 쓰니까 미스매치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다른 애들이 그냥 럭키치의 느린 발을 활용해가지고 쉽게 득점을 올리니까, 야 이거 럭키치를 쓰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3차전 때는 또 럭키치의 출전 시간을 줄였어요. 그랬더니 또 리바운드를 22개나 더 많이 내줬다. 이런 경기가 되다 보니까 그냥 럭키치를 쓰다니 이게 미스매치에 당하고, 럭키치를 안 쓰자니 리바운드가 개털리고,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뭐 NAW, 앤트맨, 제이든 맥다니엘스 이런 다 윙들한테 고전해가지고 듀란트나 알렌 부커 다 그냥 야투가 지금 별로거든요. 그나마 듀란트가 조금 잘해줬었는데, 이 듀란트마저 직전 경기 때는 18개 중에 8개밖에 안 들어가고, 그나마 빌이 조금 분전해줬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도 그냥 좀 많이 크게 밀렸었죠. 특히나 3쿼터 때 되니까 미네소타가 아주 압살해버리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저번에도 그나마 피닉스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점수 같은 것들을 좀 내줄만 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경기 109 대 126 굉장히 점수도 많이 났고 오바를 본 입장에서는 편했던 경기였었고요. 저는 덴버 레이커스 시리즈랑 이 미네소타 피닉스 시리즈가 현재까지 구도로 봤을 때는 4대 0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봤는데, 덴버 레이커스는 안 됐었죠. 그래서 이 피닉스도 아무래도 듀란트가 있는 팀이다 보니까, 부커도 있고 훌륭한 이런 재능을 가진 팀들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잡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상상도 그렇고 격차가 확연해 보이긴 합니다, 이 경기는. 그리고 최근에 막 딱 이렇게 미네소타가 엄청 야투가 잘 터져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터지는데 이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뽀록이라든지 그런 것도 내볼만 하지가 않고, 저는 미네소타 쪽을 여전히 좋게 보고요. 오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냐가 4위에 위치해 있고, 이번 시즌 아마 이탈리아는 5등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볼로냐의 현 위치를 보면은 남은 경기가 한 5경기밖에 안 남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볼로냐는 나름대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꽤나 유력합니다. 제가 세리에아를 길게 봐왔지만은 이 볼로냐가 옛날 이제 한 1920년대 30년대 이때는 세리에아를 이탈리아의 맹주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뭐 유러피언컵이라든지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막 잘 나갔던 시절이 별로 없어. 제가 알기로는 챔피언스리그 개편 이후에는 한 번도 못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볼로냐도 이탈리아의 큰 도시이기도 하고 이제 좀 탄력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직전 경기에서 이 로마 상대로 원정에서 3대1로 이겼던 거, 그거 덕분에 로마의 격차도 4점 차로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챔피언스 리그를 굳히는데 결정적인 매치가 되지 않을지, 상황도 좋고 원정에서도 나쁘진 않지만 홈이 일단 좋습니다. 원정이랑 홈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보시다시피 최근에 원정에서도 6경기 연속 무패인지 이렇게 달리고 있기는 한데 패배가 2개밖에 없어. 그냥 이렇게 통성적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오늘 우디네세가 지금 강등권에 위치해 있거든요. 올 시즌에는 무승부도 너무 많고 승리를 많이 못 챙겨가지고 지금 이렇게나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우디네세가 그리고 최근 흐름도 이렇게는 안 좋은 편이에요. 무승부도 많이 못 캐고 패배도 상당히 많은 상태라서, 원래 우디네세 경기를 제가 못 찍는 거로 좋아하는데 볼로냐의 경기는 저는 볼로냐 쪽을 좋게 볼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저는 최대 마행까지도 내다보고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꺼림직하기도 하고, 일단은 볼로냐 쪽 좋게 보고 있고요. 아탈란타 대 엠폴리, 여기도 아탈란타가 지금 7등이에요. 근데 5등까지 챔피언스 리그를 갈 수 있는 걸 생각을 하면은 요즘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 이제 라치오한테 그 승점 1점 차로 밀려있긴 한데 2경기를 덜 치렀어요. 그래서 아탈란타도 충분히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노려볼만 하거든요. 엠폴리도 역시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엠폴리가 승점 31점으로 격차가 별로 크지 않아. 그래서 엠폴리도 죽을 힘을 다해서 임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아탈란타 쪽을 보는 게 맞기는 맞죠. 아탈란타가 지금 그 유로파도 치르고 있고 코파 이탈리아도 결승에 진출했고 리그까지 치르고 있다. 되게 일정이 빡세기는 한데 일단은 아탈란타 쪽을 좋게 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얘기하려던 거는 득점이 여기저기서 터질만 하다 그런 건데, 딱히 이제 공격수 쪽에서 많은 득점을 해준 선수는 없다. 옛날처럼 무리엘이라든지
두반 사파타처럼 이렇게 득점을 캐리해주는 선수까지는 없지만은 이렇게나 득점이 여기저기 많이 좀 산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축구를 하고 있고 어디서든 터질만하다 이런 얘기도 해볼만한 것 같아요. 나폴리 대 로마. 자, 나폴리는 지금 승점이 49점으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은 솔직히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분위기도 썩 좋지가 않은 상태고, 로마가 볼로냐한테 패배한 것도 패배한 거지만은 이 우디네세와의 경기가 사실 81분에 중단이 있었어요. 그 은디카가 심장 문제로. 근데 이 경기가 재개가 됐어. 한 80분쯤에 중단이 됐다가 남은 20분 동안 좀 새롭게 경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 경기를 이 크리스탄테가 97분에 득점을 하면서 가까스로 이 경기를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로마는 여전히 이 5위 자리를 굳히면서, 물론 뭐 여러 팀들의 도전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아탈란타도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라치오는 뭐 한 경기를 더 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는 얘네도 쫓아오고 있고, 순위상으로는 로마가 조금 더 좋다. 그리고 요즘에 좀 하는 축구를 보면 저는 로마가 베로시 감독 이후로 확실히 치고 나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높게 치고 싶어요. 이렇게 뭐 꾸역꾸역 이기는 거라든지 유로파에서 밀란을 상대로 2번의 승리를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로마의 기세가 상당히 좋다. 다만 걱정되는 거라면은 이 로마의 일정 같은 것들이 조금 걱정인데, 오늘 이제 나폴리와의 경기가 우디네세와 이런 좀 짧은 승부, 그거 이제 바로 이어서 하는 경기이기도 하고, 오늘 나폴리, 다음에 레버쿠젠, 유벤투스, 또 레버쿠젠, 또 아탈란타, 이런 식으로 로마가 지금 5등에 위치하긴 한데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가냐 마냐가 놓인 타이트한 일정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로마가 아쉽긴 한데, 단순히 요즘에 내가 하고 있는 축구 보면은 나폴리가 직전 경기 엠폴리한테 패배하기도 하고, 오락가락하는 프로시노네한테도 어렵게 이기고,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나폴리는. 그래서 저는 좀 어렵지만은 일단 로마 쪽의 프렌 정도는 한번 예측해보고 싶네요.